네, 이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GTF 특강을 하게 됐는데, 좀 나오기 불편하셨겠지만, 여기까지 나온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GTF 간략하게 제가 어떤 시험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뭐, 파트별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어디다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인데 이게 뭐 내용이 우리가 1시간은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쭉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질문도 한번 받아보고 GTF에 관한 거, 뭐 아니면 학습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GTF 특강인데 제일 먼저 제가 문법 파트 오늘 특강 초점은 요거 두 개입니다. 문법하고 독해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리스닝 있죠? 청해는 뺐어요. 예, 청해는 특강으로 하면 뭐 수업 같은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GTF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문법 풀만하네? 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청해 넘어가면 거의 다 멘붕이 와요. 이게 예를 들어 다른 시험 뭐 토플이라든지 토익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청해로 넘어가죠. 페이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보기 4개만 나와 있어요. 당연히 대화문 같은 거 없죠. 설명문 같은 거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문제까지 안 찍혀 나옵니다. 거기에 문제도 자기가 듣고 이게 이걸 요구하는구나 캐치를 해서 보기 4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처음부터 좀 약간 좌절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청해는 뺐고 그건 수업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문법 그리고 독해에 집중을 할 건데 문법도 사실은 우리 GTF가 범위가 굉장히 정해져 있고 좁긴 합니다만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죠? 특강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문법도 제가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독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독해에서 리딩에서 그 시험 보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좀 흔들리네요. 그죠? 가장 힘들어하는 동의어 문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는 딱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하고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건데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스킬 같은 거, 요령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위쪽에 항목 보시면 GTF 문법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뭐 문법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게 몇 문제 나오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빈칸에 문법적으로 알맞은 단어나 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죠? 유형 자체는. 그래서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 알맞은 말을 또는 구를 집어넣는 유형이에요. 문맥에 맞게끔, 문법에 맞게끔 집어넣는 건데 이게 총 2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6문제. 근데 이게 전체 우리 시험에서 푸는 3가지 그 유형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그 파트를 차지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문제입니다. 2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20분 안에 26문제를 푸는 거니까 별로 빡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혹시 뭐 토익 같은 시험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토익에 등장하는 문장의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거의 2배에 달해요. 문장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 문장을 다 보고 20분 안에 풀기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저도 만약에 저도 시험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데 시험장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내가 풀어야지라고 하면 저도 이 시간 맞추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포인트 잡아서 푸는 거, 문법 포인트 잡아서 푸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청취입니다. 많이들 좌절을 하는 청취. 26문제가 나옵니다. 파트 4개로 나눠요. 파트 4개로 나눠서 2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뭐 오늘 청취는 주제가 아니니까 파트 1부터 4까지 약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등장하는 뭐 대화문이라든지 설명문 같은 게 다른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해. 독해가 문제 수가 제일 많죠. 28문제가 출제가 되고 파트 역시 1부터 4까지, 파트 1부터 4까지가 이제 독해 부분인데 파트 1하고 파트 4까지 나오는 그 4개 파트의 지문의 유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파트 1은 인물 묘사예요. 인물 설명 이런 것들. 그리고 파트 4에 나오는 거는 편지나 이메일 같은 글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스타일의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
당연히 문제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세부사항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추론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아까 동의어 문제 그것도 이제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시간이 역시 문제가 많고 독해인 만큼 40분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20분, 30분, 40분 이렇게 푸는데 아마 시험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그 분야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2급에서 보통 뭐 몇 점을 요구한다, 65점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만점을 목표로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략은 문법을 거의 다 맞추는 쪽으로. 아무래도 문법이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쉽고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문법을 거의 다 맞추는 식으로 뭐 24개, 25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맞추고 청시로 넘어가죠. 시험장 가면 한 반 정도는 교실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 정도는 청시 넘어가면 바로 독해로 가버려요. 독해 풀고 있습니다. 그냥. 청지 포기하는 거죠. 근데 청지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굉장히 길고 당연히 그 나오는 성우들이 그 대화를 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종이에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도 심지어 시험지였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독해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면 적어도 청지 한 반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운이 없다.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그 정형화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오는 유형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노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청해 같은 거 이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독해 부분에서는 독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어를 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 자체가 힘들게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푸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뭐 시간까지 합치면 더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문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제되는 문자의 문장들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뒤에 한 장 넘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 그 칸 조정 같은 게 이제 시험하고 좀 다르겠지만 딱 봐도 길다, 그죠? 한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두 문장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약간 겁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고 그러나 좋은 소식은 두 번째 포인트.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제한적입니다. 진짜 정해져 있어요. 구석에 있는 거는 안 냅니다. 진짜. 그래서 2급에서 정해져 있는 문법 범위는 이런 것들입니다. 시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둘 가정법. 그리고 조동사. 수도생략은 뭐 조동사에 포함되기도 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접속부사,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준동사 파트에서 분사는 안 나와요, 다행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범위가 좁혀지다 보니 보통 우리가 다른 영어 과목에서는 문법 단원만 15개에서 20개예요, 보통. 15개에서 20개를 공부하는 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GTLF가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시험은 틀림없어요. 대비를 하기에 진짜.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제가 초점을 둘 가정법 좀 싫어합니다. 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다른 시험에서 문법 같은 거 공부할 때 가정법 보통 제일 끝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 보통 집중 잘 안 하는 부분. 초반에는 되게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초반에 뭐 명사 이런 거, 오형식 이런 거. 갈수록 집중이 떨어지고 가정법 잘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 가정법 알고 보면은 진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법 문제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어요, 진짜.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그리고 또 우리 싫어하는 거 관계사 있죠, 관계사. 정말 힘들어하죠. 관계사라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죠. 선행사 고려해야 되죠. 뒤에 문장 구조 고려해야 되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GTLF에 나오는 관계사는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출제가 되냐면 선행사 정도 확인하고 뒤쪽에 뭐 예를 들어서 동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선택한다. 이 정도에서 보통 끝나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함정 같은 거 집어넣는 경우 있죠. 선행사 뒤쪽에 콤마 찍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는데 콤마 찍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근데 보기에 등장해요. 그런 것들이 함정으로 나오는 것 빼고는 관계사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범위가 좁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법. 그래서 아까 문법은 만점 맞는 걸 목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 또한 각 문장의 정확한 해석보다는 일일이 해석하고 푸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죠? 정답의 근거, 즉 힌트를 문장 내에서 찾으셔가지고 빈칸을 채워넣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하시게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제. 여기서 이제 할 게 뭐냐면 요걸 할 거예요. 요거 1번 문제. 지금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 쭉 보니까 너무 길어. 그죠? 문장이 뭐 칠판 뭐 끝까지 와가지고 뭐 3줄이나 된다. 그죠? 이런 시험에서는 뭐 4줄 이렇게 와요. 4줄, 5줄 이렇게 와버리니까 엄청 긴데, 이거를 처음부터 Bill still doesn't have부터 시작해서 해석하면서 풀면 풀 수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시간이 너무 가버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2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잠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좁힐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힌트만 남기고 어디가 힘든지를 찾아야 돼. 똑같은 건데.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건데 if입니다. if로 시작했으면 아까 우리가 나오는 문법 포인트 중에서 뭘까요? 가정법이겠다. 그죠? 가정법은 if절에 있는 동사, 주절에 있는 동사만 매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절에 sit의 과거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가정법 과거. 들어본 것 같다, 그죠? 예전에. 그래서 if절에 과거 동사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과거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주절에 들어가는, 이 주어 뒤쪽에 주절에 들어가는 동사도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뭐냐? 조동사의 과거를 먼저 씁니다. would, could, might, should. 어려운 거 없다, 그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우리가 힌트만 찾으면, 다 안 봐도, 빈칸 주변에서 힌트만 찾으면, 이 중에서 A부터 D까지 중에서 그럼 뭐가 답이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C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10초 걸릴까? 그죠? 그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1분을 잡을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가정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동명사 문제, 투부정사 문제도 포인트만 잡으면 바로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출제가 되니까. 뭐 사실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배우려고. 진짜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물론 영어 공부도 됩니다. 청해 같은 경우 진짜.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려면 청해 같은 데서 진짜 영어 실력 정말 많이 늘릴 수 있어. 독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문법 파트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앞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가정법에 관한 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있나요? 없나? 내가 안 넣었나? 있구나. 네,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정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표를 보니까 가정법 종류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와 있죠? 물론 여기서 좀 파생되는 거 있습니다. 가정법 도치 나와요. 우리 그 GTF에서. 근데 그 부분은 뺐어요, 일부러. 요거 3개만 제가 집중하려고. 혼합가정법도 아셔야 돼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거.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로는 요거 3개. 그리고 특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거의 100% 문제가 나와요. 가정법 미리도 잘 안 나옵니다. 혼합가정법 잘 안 나와요. 가정법의 도치도 비중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과장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급해가지고 30분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갈 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만 공부해도 가정법 문제는 다 맞힌다는 거예요, 진짜.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볼게요. 가정법 과거 아까 설명드렸죠. 오른쪽에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절 보세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would, could, might, should. 그리고 뒤에는 VR이라고 쓴 게 동사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니까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심지어 오른쪽에 보시면 한 칸 더 있죠. 심지어 가정법 과거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다, 그죠? 이름하고 다르니까. 근데 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가운데 칸, 구조가 어떤지, 즉 종속절과 주절의 동사가 뭐가 쓰이는지를 미리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칸 가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얘도 형태가 과거 완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if절 보세요. if 주어 had pp.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 부르네. 주절 살짝 바뀝니다. 주절 보세요. 조심하세요, 주절. s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들어가는 거는 가정법 과거하고 똑같죠. 근데 뒤쪽에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 들어갑니까? have pp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완료형이 완성이 되니까 말되죠. 규칙이 있다, 그죠? 그래도 배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한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도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보시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중요하다 그랬죠, 이 포인트는. 자, 세 번째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가정법 미래. if절에 얘는 진짜 특이해요, 특이. 가정법 미래면 if절에 미래 시제가 들어갈 것 같죠, 이름대로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should가 들어가요. 이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자, 그리고 주절 보실까요, 주절? 주절은 제가 하나만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원형입니다. would가 아닙니다. will 써야 돼요. might 안 돼요. may를 써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동사 원형. 그리고 그거 위에 should는 또 써요, 그 와중에. 그리고 명령문도 가능합니다, 가정법 미래.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용법 보시면 발생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아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뭐뭐 하면 이게 정확한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장 해석하시오 문제 안 나오죠, GTF에서. 또 그래서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가운데 세 칸. 네, 거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아까 풀었어요, 그죠? 1번 아까 풀었고. 그냥 우리 참고로 한번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1번 문제니까. 아까 우리 정답은 C번이라고 풀었잖아, 그죠? 가정법 과거를 이용해서.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시험장에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 해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자, 볼게요. Bill still doesn't have. 빌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 A topic for the term paper. 자, term이 되게 뜻이 많잖아요, 그죠? 기간, 뭐 용어, 뭐 우리 약관 이런 뜻도 있고. 근데 term paper 할 때 term은 학기입니다, 학기. 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기말 뭐 한국 콩글리시로 레포트라고 그러죠, 레포트.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위한 토픽이 여전히 없다. due next week. 그리고 이 term paper는 due to 아니죠? 때문에 아니죠? due는 만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만기인 term paper.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If he sat down and thought. 여기도 과거 동사 들어갔네. 동사 두 개니까. 그래서 만약에 걔가 앉아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 더 생각을 한다면 걔는 A부터 D까지 accomplish가 무슨 뜻이에요? 성취하다. 그렇죠. 걔는 더 빨리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말 그대로 가정법입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해석해 드린 걸 보니까 아시겠죠? 진짜 이렇게 접근하면 시간 다 가버려요. 첫 번째 문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 그죠? 여기만 보시고 여기도 핵심 내용만 보시면 돼요. if를 보자마자 얘는 if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2번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2번만. 어디가 힌트고 뭘 답으로 선택해야 될지. 사실 지금쯤이면 2번은 풀었어야 돼요. 사실은. 앞페이지 참고하셔도 됩니다. 앞페이지. 표 보셔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몇 번 정답일까요? A번 정답, A번 정답. Had prepared. 자, 여러분들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 어디서 찾았어요? 그죠. 일단, 그죠. 우드의 PP가 하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얘가 가정법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요것도 보셔야죠. 이번에는 if절이 뒤에 가 있네? 어쨌든 주절의 동사를 확인하니까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아니고 have pp.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 표에서 봤던 would have pp가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완료였죠. 그죠? 이거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f절에 들어가는 건 뻔하다고 했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시제의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A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오답들 보실까요? 예, B번 착각하시면 안 돼요. had pp가 우리가 그 과거 완료지. B는 has pp잖아요. 그죠?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B번 선택하시면 안 돼. 안 맞죠? C번하고 D번 뭐 설명드릴 거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자, 보셨죠? 3번은 뭐 하셨어요, 정답은? A번. 그죠? A번 정답 선택하시면 되겠죠. 똑같죠? 자, 힌트 어디입니까, 힌트? if? not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had pp다, 그죠? had rained. 그럼 가정법 뭐죠? 가정법? 또 과거 완료. 그러면은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would, could, might, sh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 중에서는 A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4번하고 5번 둘 다 풀어보세요. 4번하고 5번 둘 다. 자,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4번은 D, 그리고 5번도 D번입니다. 둘 다 D번이 정답입니다. 또 똑같아 사시는 거죠. 자,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문장을 보시면 지금 여기 I 뒤쪽에 빈칸이 있다, 그죠? 동사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장 자체가 뭐로 시작했어요, 또? if로 시작했다, 그죠? 또 가정법이겠네. 그래서 뒤에 동사를 찾아가 보니까 told가 아니라 과거 동사가 아니라 had tol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또 주절에 would, could, might, should, have, pp를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D번밖에 없죠. not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죠? would, have, pp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냥? 해석 한번 해볼게요. I shouldn't have let. 사실 저것 때문에 해석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네, 우리 조동사도 또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근데 조동사도 종류가 꽤 되는데 should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should 자체는 별거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 그래서 should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해야 한다. 좀 약간 강한 충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충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should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should 동사 원형이 아니라 should FP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제가 한 단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잖아. 지금 뭔가를 하든지 미래에 뭔가를 하겠죠. 보통 지금 뭔가를 하라는 데 있잖아, 그죠? You should study. 너 공부해야 돼. 지금, 그죠? 근데 한 시제가 떨어지니까 You should have studied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너는 공부를 했었어야 돼. 과거에 못했던 거 후회하거나 할 때 쓰는 거, 그죠? 예, 그게 저기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I shouldn't have let이니까 나는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해. 실제로는 내버려 뒀다는 뜻이죠, 그죠? 자, 볼게요. 피터가 borrow my Chronicles of Narnia book series. 그래서 Chronicle of Narnia 책 시리즈를 빌리도록 놔두지 않았어야 돼. 안 빌려줄 걸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if절 들어갑니다. If my friend Pamela, 자, 파멜라가 had told me,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자, that he has a bad habit,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거, of not returning books, 책 안 돌려줘, 반납을 안 해, 얘는. that he borrows, 걔가 빌리는 책은 반납을 안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말을 해줬더라면, I would not have lent him, 나 걔한테 안 빌려줬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아닌데 가정법 문제를 풀거나 설명드리면 항상 이 질문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항상 나오는 질문.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런데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 제가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두 동사, 얘들은 갑자기 왜 현재 들어갔을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놓고 왜 현재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현재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다른 시제를 써도 될까요? 여기는 이유는 다른 절이야. 다른 절. 접속사가 들어갔다 그죠? 다른 절로 묶어버린 겁니다. 다른 절에 묶이게 되면 그 가정법의 시제는 얘들은 적용이 안 돼요. 원래 시제가 적용되는 거. 예를 들면 이 피터 이 나쁜 놈 이게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게 언제입니까? 버릇은 언제 가지고 있어요? 가정법에 상관없이. 항상 늘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쓴 거예요. 가정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접속사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도. if에 걸리는 동사만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뭐 똑같은 거죠. if, didn't have. 자, didn't have가 if절에 들어갔으면 이제 가정법 뭐가 돼요? 과거다, 그죠? 그럼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should, 동사원형. 또 D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D번 정답.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가정법 끝, 그죠? 아까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 나오는 가정법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특강에서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진짜.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독해로 가볼게요. 자, 지텔프 독해 출제 경향입니다. 자, 아까 파트가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인데 그 4가지 유형에 등장하는 지문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밑에 표 나와 있는 것처럼 파트 1은 인물 소개입니다. 인물 소개. 그래서 어떤 뭐 진짜 보통 유명인들이 나와요.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 예제에서는 우디 앨런 영화 감독이잖아, 그죠,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전형적인 그냥 인물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 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기사가 나와요. 기사.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기사 같은 것들. 조금 더 내용은 딱딱해지겠죠. 아무래도 인물 소개보다. 자, 그러면 3번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리고 이거를 접하면 좀 약간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과사전 항목이 나와요. 우리 사전 같은 거 백과사전 펼쳤을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왠지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전문 용어 같은 거 나올 것 같죠. 근데 GTF에서 나오는 백과사전 항목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보통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백과사전 항목 딱히 다른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파트 4 편지. 편지는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좀 쉬운 편입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나 포멀 레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는 사람끼리 아니면 친구들한테 쓰는 그런 편지 내용하고는 좀 달리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만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 자체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오늘 초점을 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각 파트에서 동의어 찾는 문제가 무조건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트 1에 2문제, 그리고 파트 4까지 2문제. 총 몇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8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동의어 찾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난도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지문 중에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이거 12월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기출에서. CCD라는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저 아시는 분? CCD. 그렇죠.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 단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니까. 물론 이제 그 전공에 따라서 미국 역사 같은 건 뭐 전공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 원서 같은 거 많이 봤으면 CCD는 꼭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 그런 내용에서는. CCD가 뭐냐면 분리 독립하다예요. 분리 독립하다. 남북 전쟁 아시죠? 미국에.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CCD에 밑줄을 쳐놓고 뭐 남부 연합군, 북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부가 페더럴 레이션에서 빠져나오잖아. 그거를 CC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분리 독립하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틀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문 중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말로 똑같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신문 기사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쉬운 기사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신문 기사 같은 거 볼 때 내가 여기 우리말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100%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사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뜻을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그래서 CCD 같은 단어가 나와도 아, 남북은 얘들이 그냥 거기서 빠져나온 거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게끔 문맥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로 나오는 단어는 좀 약간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단어를 모를 때는 문맥을 통해서 해당 의미를 유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쉬운 단어인데 뜻이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쉬운 단어일수록 뜻이 많아요. 다예요. 뜻이 뭐 4, 5개 되는 그런 단어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역시 문맥을 보시고 아, 이 뜻으로 쓰였구나.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어 자체만 보고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문맥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어렵지 않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네, 이게 파트 1 인물 묘사입니다. 아까 인물 소개하는 거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그 동의어 문제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통 여기 잘 우리 디렉션 같은 건, 인스트럭션 같은 건 잘 안 읽는다 그죠. 근데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처음이니까 우리가. 자, Part 1. Read the following biographical narrative. narrative면 이야기, 소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나레이션 아시죠? 예,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물을 묘사하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고 and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하시오. The underlined words. 그죠? 이게 동의어예요.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 In the article are for vocabulary question.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두 단어는 복합 질문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딱 그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 상당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이건 우리말로 옮겨도 이 정도면 우리 좀 길다고 할 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 또 역시 중요해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어쨌든 오늘 초점 둘 거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2개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의 3번째 줄에 보시면 뭐에 밑줄 쳐져 있습니까? 플러스에 밑줄 쳐져 있죠? 요건 그래 좀 쉽잖아. 그죠?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쉬운 단어일수록 제가 뜻이 많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쉬운 단어일수록 진짜. 어려운 단어는 오히려 내가 알면 찍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플롯이라 그러면 어떤 뜻이 떠올라요? 플롯. 줄거리 그렇죠. 줄거리라는 뜻 알고 계시죠? 근데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특히 동사로 쓸 때 They are plotting 뭐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모의하다, 나쁜 짓 하려고 모의하는 거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뜻이 2개 이상이면 속단하시면 절대 안 되죠. 문맥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자, 2번째 밑줄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표시를 안 했나? 너무 길어서 그렇구나. 근데 프린트 기준으로는 밑에서 2번째 줄이에요. 화면 기준으로는 hailed 제일 마지막 줄 hailed. 자, hail 혹시 뜻 아시는 분?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꽤 어려운 단어. 근데 말씀드렸죠. 보기는 보세요. 2번째 문제 보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59번 보기. 보기에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웰컴, 프레이즈, 그리트도 알 것 같은데? 그리트가 뭐야, 그리트? 인사하다. 인사하다. 그리고 서포트 아시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단어가 쉬우니까 문맥만 파악하면 헤일드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플롯은 그래도 쉬우니까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플롯으로 가볼게요, 다시. 그럼 엄청 길다, 그죠? 플롯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자, 이미 제가 이 사람이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감독이면서 작가면서 뭐 배우기도 하지만, 자, 이제 이 해당하는 문장만 볼게요. 해당하는 문장. 어디서 시작되지? 여기. He is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기준으로는 2번째 줄입니다. He is especially known for. 자,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 Featuring nervous and anxiety-laden upper, 좀 복잡하네. upper class New Yorkers.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묘사한대요. 이런 사람을 연기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central characters.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로, 즉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사람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 뒤에 through his film's brilliant plot. 좀 뻔하다, 그죠? 이 사람 영화의 뛰어난 플롯을 통해서 he set the standard, 어떤 기준을 세워버렸습니다. for modern romantic comedies. 현대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스탠다드를 이 사람이 확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플롯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에요?
줄거리네. 영화니까 줄거리네. 자, 그러면 밑에 58번 보기 보실까요? 58번 보기. 당연히 몇 번 정답일까요? 줄거리니까. C번 스토리 라인이 정답이겠죠. 쉽죠? 오답들 설명드릴 건 없다. 코스튬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헤일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헤일로 한번 가봅시다. 헤일. 요건 여러분 아래 좀 맡겨드릴 건데 어디야? 요 문장만 보고 풀어보세요. 이 해당하는 문장. 헤일 들어간 마지막 문장만. 이거 풀겠죠? 몇 번일 것 같아요, 답은? 말씀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근데 안 틀릴 것 같아요, 근데. B번 정답이죠, B번. 프레이즈가 정답이에요. 자, 근데 힌트가 뭡니까? 문맥 보면서 결정적인 힌트가 뭘까요? 아, 이게 칭찬하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best word. 그렇지. 이런 거 속지 마세요. critic이 누굽니까? critic. 비평가.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비평가니까 막 까는 얘기만 할 것 같죠. 근데 비평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판하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칭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ritic 가지고 부정적이게 나오겠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 문장 볼게요. 그의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인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가 비평가들에 의해서 헤일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근데 뒤쪽에 힌트를 보니까 as his best work to date. to date는 so far, ever,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람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칭찬받았다. 그죠? B번 정답. 단어는 어렵지만 문맥을 파악하고 보기가 쉬우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보다는 풀만합니다. 생각보다는. 첫인상보다는 좀 풀만해요, 사실. 자, 오답들 A번 welcome 이건 환영하다, 맞이하다 이런 뜻이죠. 관련 없고. 그 다음에 C번 greet 인사다 말씀드렸고 support 지지하다, 뒷받침해주다 라는 뜻이죠. praise가 정답.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문제를 3개를 더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는 그냥 문장단입니다. 문장단이. 지문이 전체가 있진 않은 건데 샘플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자, 일단 밑줄 쳐져 있는 단어 볼까요? run에 밑줄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run. 너무 반가워. 쉬운 단어니까. 아, 달리다구나. 움직이겠다구나. 그래서 막 쭉 보다가 B번 escape. 도망가단가? 달리니까 도망가단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단어일수록 뜻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장 잠시 시간 들으니까 문맥 한번 보세요. 문맥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문맥 보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죠? 몇 번이에요? A번, 그렇죠. A번, operate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run이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진짜 문맥인데 뒤에 목적어를 보시면 family business가 나옵니다. 가족 사업을 run한다는 말은 운영한다는 뜻이겠죠. B번, 도망가거나. 근데 뭐 C번은 중요한 단어긴 하네, 그죠? facilitate가 무슨 뜻이에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용이하게 만들어 주답니다. 좀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 조력해 주는 거. 그게 facilitate. 자, D번. 우리 뭐 콩글리시로 악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accelerate, 가속하다. 속도를 높이는 거. 그래서 쉬운 단어일수록 다이어. 그것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번. 자, 볼륨에 밑줄 쳐져 있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문맥 보셔야 됩니다. 문맥.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뭐 하셨어요? D번 스페이스 아니고, 왜 스페이스 안 되고? B번 어마운트예요, 어마운트. 근데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
극단적인 예인데 밑줄 쳐져 있는 볼륨 있죠, 볼륨. 볼륨이라는 단어만 본다면 이 보기 4개 중에서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일까요?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일까요? 2개 정도 됐으면 그것밖에 안 되면 내가 안 물어봤겠죠. 냈다요, 냈다. 보세요. 자, 아까 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 떠올리기 싫겠지만 물리 시간에 V가 뭘 뜻했습니까? 다 까먹는다 그죠? 부피 공간. 스페이스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뭐 라디오 같은 거 들을 때 볼륨 조절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가 돼요? A번 라우드니스 소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B는 답이니까 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B는 넘어가고 북 뭡니까? 우리 책 그냥 단권 아닐 때 1권 볼륨 넘버 1, 2권 볼륨 넘버 2 권. 분명히 권이라는 뜻이 있죠. 냈다 되는 거야. 쉬운 단어가 나올수록 뜻이 많아진다니까 진짜. 그래서 문맥 파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문장 들어가 볼게요. An automatic response service, 자동 응답 서비스, 진짜 말 그대로 has been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In order to deal with, 뭔가를 다루기 위해서 high volume까지 보면 당연히 안 나와요. 뒤까지 보셔야 돼요. 뭐 inquiries, inquiry가 뭐죠? 원래 y로 끝나는 inquiry, 질문, 문의, 그죠? Concerning, inquiries we get, 우리가 얻는 질문, concerning the website's new features. 그 웹사이트의 새로운 기능에 관련된 우리가 얻는 질문들의 무슨 뜻? 질문의 양. 그래서 B번 정답, amount. 볼륨이 양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3번은 또 조금 다른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3번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일단. 3번. 자, 3번 뭐 하셨어요? 3번. C번이 함정이에요. C번이 함정. 이 문제 출제 의도가 C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야. 몇 번일까요? B번, 그쵸. ignored가 정답이에요. ignored.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오버룩에 밑줄 쳐져 있다, 그죠? 이 두 단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두 단어.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왜? 5번은 아예 똑같고 룩하고 C 자체가 두 개가 뜻이 뭐예요? 둘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이거 두 개의 의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버룩. 무시하다, 눈 감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못 본 척 넘어가주는 거. 근데 oversee는 뭐야? oversee. 그죠? 감독하다. 관리 감독할 때. 얘는 두 눈 부릅뜨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는 그게 아닌 거고, 그죠? 완전 반대다, 그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또 문맥도 일부러 헷갈리게 나와서 문맥도 보세요. Because of his remarkable success in sales.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 판매, 영업에 있어서 성공 때문에 그의 상당한 성공 때문에 the management, 경영진은 has purposely, 일부러, 그죠? purpose가 목적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overlooked를 해줬습니다. past behavior problem. 언뜻 생각하면 이거예요. 얘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완전 개망난이니까 회사에서 걔 문제를 감독했다. 해석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purposely가 아까 한 번 더 뭐다? 일부러 감독했다는 아니잖아. 일부러 눈 감아줬다. 실적이 좋으니까. 행실은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overlook이 무시하다는 뜻이니까 B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요거가 나왔으면 supervise, C번이 정답이겠죠. 감독하다, 그죠? 그게 함정 포인트. A번, exhaust는 뭐죠? exhaust, 동사 exhaust, exhausted 말고 일단. 고갈시키다. 그래서 exhausted는 다 내 체력이 고갈된, 매우 피곤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D번 임팩트는 아실 거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이 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그게 뭐냐면, oversee부터 가볼까요? 이걸 더 많이 쓰니까. 자, oversee는 동사였다, 그죠? 명사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명사형. C, 보다의 명사가 뭘까요? 우리 보는 것, 뭐야? 사이트, 그렇지. 사이트 뭐 보는 거, 뭐 시력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oversee의 명사는 oversight입니다. 즉, 뜻은 뭐예요, 그러면? 감독이지 뭐.
딱 주시하고 있는 거, 쳐다보고, 신경 써서 쳐다보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얘도 명사가 있어요, 얘도. 무시하다. 자, 오버까지는 똑같습니다. 룩도 쳐다보는 거잖아, 그죠? 룩도 쳐다보는 거. 이제 명사 뭐 쓸까요? 뭐, 혹시 아시는 분? 명사 뭐 써야 될까요? 참 희한하죠, 영어가. 얘도 오버사이트예요. 그러면 오버사이트는 어떤 뜻을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되는 거야. 완전 상반되는 의미인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희한한 단어 꽤 돼요. 뭐야? 뭐 시간 되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GTLF에 나오는 단어죠, 그죠? sanction. sanction 여러분들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sanction. 무역 같은 거, 뭐 정책 같은 거 얘기 나오면 잘 나와요. 승인.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해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한글을 확실히 못하겠네. 무역 제재할 때 그 제재 있죠. 이거 맞나? 이렇게 쓴 거 맞나요? 이건 진짜 아니고. 얘도 이거 맞겠다. 이거 맞을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완전 반이었는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컴프로마이즈 있죠. 컴프로마이즈. 얘는 타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협상하는 거죠. 우리 잘해보자.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어떤 뜻도 있냐면 어떤 뜻? 깽판 놓는가. 위태롭게 만들다. 위태롭게 만들다. 끝까지. 상반되는 의미 둘 다 가진다. 오버사이트 바이 비롯해서. 네,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지역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핵심만 파악하시면 돼요. 문맥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특히 쉬운 단어가 나올수록 더욱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뭐 GTF에 관해서, 뭐 수업에 관해서, 뭐 아니면 학습법에 관해서 아무거나. 네. 문제가 80문제인데 하나 1점씩인가요? 그게 환산하는 공식이 있죠. 1.5점인가요? 바로? 뭐 1.5점이래요. 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 네, 또. 네. 청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나요? 강의를 이게 딱히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긴 한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시험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는 성우들이 얘기하는 내용보다는 제일 관건이 문제를 먼저 파악해요. 문제를 먼저 불러주거든요. 제일 처음에 문제를 먼저 불러주고 그다음에 성우들이 대화문이나 설명문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불러주긴 해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주제 묻는 문제니까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본문은 진짜 사실은 왕도가 없어요. 진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문장 단위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여러 번 들려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집에 가셔도 또 그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청해는. 청해가 아마 좀 걱정이 좀 많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반 정도? 그리고 진짜 못해도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우리가 뭐 준비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5점 정도 네. 목표로 하면은 네. 그 파트당 네. 점수 몇 점씩 목표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거라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처음부터 정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약간 그거 할까봐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만점 받으시면 제일 좋죠.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도 24개는 맞추셔야 돼요. 26개 중 24개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만 맞추면 성공하셨고 독해는 대략적으로 26문제니까 이것도 반 이상. 반 넘게,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하면 좀 널널하게 합격하세요, 그러면. 65점 목표면. 그 정도면. 네, 또.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표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65점이라고 치면, 나는 65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것보다 좀 당연히 뭐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라는 자세로 들어가셔야지 좀 수월하게 그래도 점수에 도달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한 7분 정도 쉬셨다가 11시 바로 시작하죠. 11시에 또 특강 있으니까 그것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